토트넘 호스퍼는 최근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3영 승리를 거두며 많은 사람들에게 팀의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를 깊이 분석해보면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의 스타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의 부재는 토트넘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손흥민은 토트넘의 플레이에서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대의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이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팀의 득점의 37% 이상 직간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손흥민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바로 이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입니다. 비록 3영 승리를 거두었지만 토트넘의 대부분 기회는 상대의 개인 실수나 퇴장으로 인한 수적 우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축구 분석가 제이미 캐러건은 토트넘은 오늘 승리했지만 이는 설득력 있는 승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실수와 퇴장 후 집중력 부족을 잘 이용했다. 손흥민이 있었다면 결과는 최소 5영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브레넌 존슨이 미키 반데르 벤과의 협력 플레이로 첫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토트넘이 만들어낸 몇 안 되는 조직적인 플레이 중 하나였습니다. 이 기회 역시 상대 마커스 레시포드의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레시포드는 볼을 너무 길게 밀어낸 실수를 범해 반데르 벤에게 공을 빼앗기며 역습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상대의 집중력 부족 덕분에 토트넘은 운 좋게 초반에 선제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 분명한 행운의 예는 48분에 나타났습니다. 데안 쿨루셉스키가 브레넌 존슨의 크로스를 받아 두 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골 역시 상대의 수비 발에 맞고 굴절된 공이 쿨루셉스키에게 바로 이어지며 이루어진 행운의 득점이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한 번의 터치로 골을 넣으며 어수선한 상황을 쉽게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골 역시 상대의 수비 발에 맞고 굴절된 공이 쿨루셉스키에게 바로 이어지며 이루어진 행운의 득점이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한 번의 터치로 골을 넣으며 어수선한 상황을 쉽게 해결했습니다. 손흥민 대신 경기에 나선 티모 베르너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베르너는 라이프치히에서 뛰던 시절의 폼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대신 경기에 나선 티모 베르너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베르너는 라이프치히에서 뛰던 시절의 폼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그는 총 7번의 슛을 시도했으나 단 2번만 온 타겟으로 향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39분, 다른 하나는 57분이었으나 모두 너무 약해 골키퍼 오나나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전설이자 분석가인 앨런 시어러는 베르너의 경기에 대해 베르너는 스피드와 열정은 있었지만 오늘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볼 처리에서 세밀함이 부족했고 공간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손흥민과 비교해보면 손흥민은 단 한순간에 경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베르너는 오늘 실망감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전 감독들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손흥민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전술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출전하지 못하는 경기에서 토트넘은 종종 창의력과 공격의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는 이를 잘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비록 승리했지만 토트넘은 빠른 역습에서 날카로움을 보이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기회는 세트피스 상황이나 상대의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한 명의 뛰어난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는 팀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이도 경기를 치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며 가리 네빌은 경기 후 해설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다. 만약 타이틀 경쟁을 원한다면 그들은 보다 다양한 전술을 개발하고 더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토트넘이 앞으로 성공을 이어가려면 손흥민 없이도 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다른 선수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최근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3영 승리를 거두며 많은 사람들에게 팀의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를 깊이 분석해보면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의 스타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의 부재는 토트넘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손흥민은 토트넘의 플레이에서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대의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이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팀의 득점의 37% 이상 직간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손흥민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바로 이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입니다. 비록 3영 승리를 거두었지만 토트넘의 대부분 기회는 상대의 개인 실수나 퇴장으로 인한 수적 우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축구 분석가 제이미 캐러건은 토트넘은 오늘 승리했지만
이는 설득력 있는 승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실수와 퇴장 후 집중력 부족을 잘 이용했다. 손흥민이 있었다면 결과는 최소 5-0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브레넌 존슨이 미키 반데르 벤과의 협력 플레이로 첫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토트넘이 만들어낸 몇 안 되는 조직적인 플레이 중 하나였습니다. 이 기회 역시 상대 마커스 레시포드의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레시포드는 볼을 너무 길게 밀어낸 실수를 범해 반데르 벤에게 공을 빼앗기며 역습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상대의 집중력 부족 덕분에 토트넘은 운 좋게 초반에 선제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 분명한 행운의 예는 48분에 나타났습니다. 대한 쿨루셉스키가 브레넌 존슨의 크로스를 받아 두 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골 역시 상대의 수비 발에 맞고 굴절된 공이 쿨루셉스키에게 바로 이어지며 이루어진 행운의 득점이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한 번의 터치로 골을 넣으며 어수선한 상황을 쉽게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골 역시 상대의 수비 발에 맞고 굴절된 공이 쿨루셉스키에게 바로 이어지며 이루어진 행운의 득점이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한 번의 터치로 골을 넣으며 어수선한 상황을 쉽게 해결했습니다. 손흥민 대신 경기에 나선 티모 베르너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베르너는 라이프치히에서 뛰던 시절의 폼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대신 경기에 나선 티모 베르너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베르너는 라이프치히에서 뛰던 시절의 폼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그는 총 7번의 슛을 시도했으나 단 2번만 온 타겟으로 향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39분, 다른 하나는 57분이었으나 모두 너무 약해 골키퍼 오나나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전설이자 분석가인 앨런 시어러는 베르너의 경기에 대해 베르너는 스피드와 열정은 있었지만 오늘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볼 처리에서 세밀함이 부족했고 공간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손흥민과 비교해보면 손흥민은 단 한순간에 경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베르너는 오늘 실망감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전 감독들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손흥민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전술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출전하지 못하는 경기에서 토트넘은 종종 창의력과 공격의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는 이를 잘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비록 승리했지만 토트넘은 빠른 역습에서 날카로움을 보이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기회는 세트피스 상황이나 상대의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한 명의 뛰어난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는 팀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이도 경기를 치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며 가리 네빌은 경기 후 해설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다. 만약 타이틀 경쟁을 원한다면 그들은 보다 다양한 전술을 개발하고 더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토트넘이 앞으로 성공을 이어가려면 손흥민 없이도 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다른 선수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